XSFM입니다. PODERA 피부, 미백의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독일에 사시는 네. 안이호 씨의 사연입니다. 본명이시려나요? 저도 안 씨입니다만은 네. 안이호라고 이름을 지는 건 굉장히 멋있네요. 알려주세요. 언제나 안이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 네. 누구세요? 아니요. 네. 저희는 웃지만 듣는 안이호 씨는 되게 지겨우실 거예요. 그러네요. 평생 당한 개그니까요. 어쨌든 뭐 동시에 굉장히 멋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 안녕하세요, 유피디님. 저는 안이호입니다. 여기가 사연 보내는 곳이 맞나요? 이건 뭐 저 부채도사 집이 맞나요? 이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일방적인 패턴이라고 밝혀 볼 수 없는 이 이메일에서 네.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보내면서 시작부터 봐보죠. 한참 기다려도 답장이 안 와서 확인해보니 저희 원래 답장 안 해요. 확인해보니 주소를 잘못 썼더군요. 사연이 까인 줄 알고 일주일 넘게 시무룩했더랬습니다. 네. 시무룩까지 하십니까? 까이는 비율이 너무 높은데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그 주변 분들도 보면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소개가 안 되면 굉장히 위축이 되시더라고요. 진짜요? 이경혁 씨 위축됐겠네? 아니 약간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뭐요? 가볍게 던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는 거야. 진짜? 약간 좀 맞아요. 되게 고심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아니까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쓰는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어떤 열심히 쓴 분은 너무 많이 까기가 미안해서 소개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님, 아내님처럼. 네. 옆에 좋은 바보가 있어야 되는 그 운인 거죠, 다. 그렇죠. 네. 게다가 그분. 얼마나 좋은 바보를 만나느냐. 네, 신랑하고 또 논의도 됐어요. 야, 너 걔 까도 돼? 합의된 거예요. 사연을 기다린다는 말에 용기 내서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개인마다 행동에 일정비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일이 생겼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알려야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한동안 평소처럼 수다를 떨지 못해 이제 슬슬 병이 나나 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조잘조잘 마음껏 떠들던 날이 그리워서 진짜 힘들어요. 독일에 계신 분들 상당수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입이 근질거리는데 그럴 때마다 늘 시차 때문에 쏟아내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시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대륙의 반대편에 계신 분들. 저도 8시간 시차, 서머타임 7시간, 8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그 8시간 시차라는 게 진짜 커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수다를 떨고 싶을 때 완전 새벽이야, 한국은. 그렇구나. 그거를 기다리면은 그들이 활동을 할 때, 한국에 계신 분들이 활동할 때 나는 이제 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평생가 한국에만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걸 잘 모르는 게 북미 대륙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하려면 확실히 힘들어요. 완전 반대니까. 그쵸. 딱 뒤집어 놓은 것처럼 180도 반대니까. 근데 서유럽, 동유럽에 계신 분들만 해도 대충 양쪽 다 해가 떠 있을 때가 있어요. 있긴 있죠. 네. 그래서 아주 대화를 못하는 건 아니라고만 생각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또 다르겠네요. 그런 게 2시 이럴 때 점심 먹고 나서가 2시면은 한국이 이제 저녁 10시 이러니까. 네. 근데 핵심은 이제 내가 외롭거나 내가 뭔가가 할 때는 그러죠. 저녁 시간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은 거의 100% 한국은 완전 새벽이니까 내가 10시면은 아침 6시 이러는 거니까. 그쵸? 아니요, 씨가 그러시겠네요. 그런 것들이 좀 속상할 때가 있었죠. 아쉬웠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요파시 사연만 듣고 마는데 달싹거리는 입이 해소가 안 돼서 기어이 이렇게 손으로 넘어가는 걸 보니 일정비의 법칙이 존재하나 봅니다. 요파시 청취자들도 같이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있어야 할 텐데. 공사 소리가 들어가고. 포야? 옆집에서 드릴을 쓰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예. 옆집에 한니발이 있는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왜냐면 내 머리로 이렇게 지금 헤드폰을 쓰고 있으니까. 골이 따분했는데 확 깼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하자! 뚫어! 저는 지금 독일에 살고 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요. 우리 동네에 사는 한국 사람은 저희 세 식구뿐이에요. 요즘은 난민이 아주 많아서 아시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몇 년 전부터의 일이죠. 그날은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의 생일 파티 날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유치원에서는 생일을 맞은 아이가 생일 아침 식사를 대접합니다. 야, 이게 되나요? 근데
그렇죠. 왜냐면 아침 식사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별거 없어? 지금 아대하는 눈빛이었어요. 너무 어렵다고 이런 생각이. 아니 솔직히 그냥 저기 사과 하나에 저기 샌드위치 하나 이렇게 하니까요. 아니 모든 주부는 자기가 만드는 밥이 제일 어렵긴 한데 안승준 군이 너무 표정에서 진심을 못 감춰가지고 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뭘 하더라도 대접하는 식사를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반찬이나 뭐 이런 곁들이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그냥 단품이어도 충분한 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떡이라고 치면은 떡 하나씩 주면은 아침이라고 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밥상은 복잡다단하죠.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네. 보통 독일 아이들이 먹는 빵과 빵 위에 얹는 햄, 잼, 꿀, 야채, 과일 등등을요. 그렇죠. 약 5년간 유치원을 다니면서 언제 아이 생일 때 한국 음식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유치원에서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라 이번이 기회다 싶어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반 아이들과 선생님께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시냐고. 야.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은근 기대하셨던 걸 알거든요. 네. 유럽에서는 특히나 독일에서나 볼 수 있는 문화죠. 한 동네에 워낙에 다채로운 문화가 많이 있으니까. 네네. 예. 뭐 워낙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렇게 음식이 가장 좋은 의사소통 수단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학교 대학 같은 경우도 그런 날을 정해서 인터내셔널 푸드데이 같은 거 해갖고 각자 이렇게 뭐 갖고 와서 나눠 먹고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가 좋을지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까지 독일 친구들에게 대접한 음식 중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음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잡채였어요. 그렇죠. 저도 잡채를 해갔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인터내셔널 푸드데이에 뭐랄까 파스타 같은 거죠. 쉽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파스타 같기도 하고 샐러드 같기도 하고 진짜 그 토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은 피자라든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지 않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죠, 잡채가. 네. 근데 요즘은 그 인스턴트 잡채 거의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면은 그냥 한 건지 뭐 인스턴트인지 아예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다 그냥 유튜브 보시면 되니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한인마켓 가시면 그냥 자른만 찾으시면 됩니다. 두 글자. 자른. 그거만 되면 됩니다. 네. 근데 저 유학한 게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평양냉면이 없었던 거였어요. 네. 굳이 따지자면 뭐 간장게장 같은 거 없고. 네. 그런데 지금은 냉면도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래요? 해외에서도요? 인스턴트. 인스턴트. 네, 그런 게 엄청 잘 나오니까. 그렇구나.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고 뭐 유명 냉면집에서 아예 그거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상품도 만들어 팔기도 하니까 그런 거 거의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외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아직 인스턴트 밀면이 시원치 않은 게 밖에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몇 번 나왔다 다 실패했어요. 아무도 안 찾으니까. 자. 아이 어른 모두들 좋아했고 감탄하며 먹던 불패 음식 잡채. 그렇죠. 이거다 싶었습니다. 잡채는 조리를 해야 하는 음식이라 점심으로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음식 재료를 준비했어요. 재료, 고기 2덩이. 한국인의 표기법이죠. 네. 무슨 동물인지 안 났죠. 물론 잡채는 뭘 넣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양파, 피망, 당근, 간장, 참기름, 당면 2봉지. 네. 담임 선생님께 잡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필요한 도구를 부탁드렸어요. 칼과 도마 등등. 부모님이 가서 하시나 보네요. 이야, 큰 일을 결정하셨네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는 할 수 없었지만 조리할 수 있는 전기렌지와 부엌이 유치원 교실 안에 마련돼 있었어요. 어린이들 교육용으로 설치된 거라 사이즈가 보통 가정용보다 작고 아담한 부엌이었죠. 물론 전체 어린이들을 위해 점심을 조리하는 부엌은 따로 있어요. 저는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고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처음에 고기를 썰기 시작했어요. 큰 덩어리를 샀기 때문에 먼저 단면으로 자르고 당면용으로 또 길게 잘라야 하는데 칼이 너무 무렸어요.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집에서 쓰는 칼이었으면 금방 썰었을 텐데 선생님이 2번이나 다른 칼을 가져다 주셨지만 소용이 없었고 도무지 속도가 나지 않았어요. 이게 고기를 안 다듬는 주방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원래 이제 명장은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딴 데 가서 했을 때 자기 실력 발휘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조리 기구가 손에 익지 않으면은 실제로 조금씩 잘못되기 마련이죠. 당연합니다. 네. 조금씩 잘못돼서 결국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고기를 써는지 집어뜯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얼추 당면용으로 쓸 고기를 마련했어요. 양파, 피망, 당근도 역시 힘들게 겨우겨우 썰어 준비를 끝냈어요. 이제 당면을 삶아야 해서 큰 냄비를 갖다 달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며 이렇게 물었어요. 한 봉지에 20인분이라고 적힌 당면 한 봉지를 보여드리며 이거 한 봉지만 할까요? 라고. 선생님이 당면 봉지를 보시더니 2봉지 다 하죠? 라고 대답했어요. 잠깐만, 20인분인데 2봉지 40인분. 지금 이게 학생이 몇 명이라고 써 있었나요? 제가 파스타를 사리로 들었는데, 면은, 네. 자기가 안 만들어 본 거면, 공산품 나온 걸 보고, 양이 작은 줄 알죠. 그렇죠. 예. 네. 이 당면, 그러니까 당면은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면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 당면을 뭔가 넣으면 다 빨아들이거든요, 당면이. 그렇죠. 굉장한 흡수력을 자랑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막 간장, 국물이면 국물 다 빨아들이는 애라서. 그렇죠. 이 양을, 근데 왜 이걸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당면이 뭔지도 모르는 독일 선생님 아닌가요? 그니까 말이에요. 그죠? 왜 이걸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지금 전가하는 분산하려는 분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은 잡채를 반찬으로 먹기 때문에 그 한 봉지가 20인분인 게 말이 되는데 독일에서는 밥 반찬 개념이 없고 한 접시에 보통 한 끼인지라 선생님 눈에는 20인용 당면 한 봉지도 적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그치. 18명을 위해 잡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18명을 위한 40인분 당면. 애기 18명. 네. 큰 냄비에 물을 넣고 끓기만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끓더라고요.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곧 끓겠지 싶어서 2봉지를 다 넣었는데 탄산수처럼 기포만 조금씩 올라올 뿐 보글보글 끓지 않았어요. 이제 화력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잘못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선생님께 울상하라고 물었더니 여기 부엌 전기렌지는 화력이 세지 않다고. 그렇죠. 인덕션인가 보네요. 네. 이게 최고 화력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인덕션을 되게 오래 써가지고 센 건 겁나 세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실제로는 물이 더 빨리 쫄아들어요. 이건 안 그랬나 보네요. 이걸 언제 다 하지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큰 팬에 고기와 양파를 같이 넣어 볶기 시작했는데 고기 역시 집에서처럼 팍 익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고기와 양파가 같이 있는 걸 보시더니 양파는 따로 볶으시지라고 하셨어요. 참견 좋아하는 분이네요, 이분도 또. 그러네요. 아이들이 야채를 잘 안 먹으니까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옆에 준비돼 있던 당근과 파프리카는 따로 볶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완성품이 뭔지 모르시는군요. 아니 근데 원래 잡채할 때 이렇게 따로 볶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긴 그런데 네. 고기랑 양파는 저도 같이 볶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잡채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닌데 이건 잡채가 아니야 라고 속으로 외치며 제 정신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도 참견해야 되는군요. 네. 애들 식성 때문에라도. 그럴 수 있겠네요.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리고 높이가 낮은 조리대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네. 40인분의 당면은 100도씨에 끓지 않았지만 다행히 충분한 열로 다 익었다고 봐서 채반에 꺼내뒀어요. 하지만 고기와 양파는 언제 익을지 세월이었고 그 사이에 당근과 파프리카는 꾸역꾸역 준비가 됐어요. 그래도 3구쯤은 됐군요. 네. 고기만 다 익으면 모든 재료를 꺼내 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비빌 생각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마침내 고기가 다 익은 걸 확인하고 채반에 받쳐두었던 당면을 집어들었어요. 오 마이 갓. 40인분의 당면이 한 덩어리로 들러붙어 거대한 무엇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긴요? 당면이죠. 공? 뇌같이 보일 수도 있죠. 정말 애들 막 울고 무서워요. 이러면서 같이 한니발 영화 보는 날이에요. 코리안 브레인이라고 막.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순간 얼어붙어서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40인분의 당면을 처음 삶아본 데다가 그게 한 덩어리가 되었다니.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너무 외로워졌어요. 그렇죠. 그 순간 이 유치원 안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이게 유치원 안뿐만 아니라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각할 때 굉장히 외로워지죠. 근데 이게 특히나 요리하다 실수했을 때. 손님 왔는데. 아니, 이 동네에서 누구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잡채가 뭔지 모를 테니까요. 이게 절대 고독이구나. 진정한 외로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이분이 한국 유치원 선생님이었다면 어떻게든 이 난국을 헤쳐나갔을 거예요.
저도 막 살림을 잘하거나 요리를 잘하는 주부는 아니라 난생 처음 당하는 난리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유치원 독일 선생님은 잡채가 무엇인지,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가 잘못되어 가는지 알 리 없는 상태셨고 저를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 네. 저는 40인분의 거대한 덩어리에 KO를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코피 터져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 얼굴을 보니 어떻게든 일어나야 했어요. 아, 대단합니다. 선생님께 가위를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면을 잘라서 고기와 뇌를 자릅니다. 그렇습니다. 애들은 또 웁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고기와 양파 익은 걸 넣어서 간장 참기름으로 섞어 휘적휘적하니 겨우 먹을 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필사의 휘적임이었어요. 맞아요. 잡채의 장점이죠. 중간 단계는 이게 되나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당면도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죠. 계속 저어야죠. 볶으면서 저으면 또 저어지고 뿌른 것 같았는데 또 볶으면은 어쨌든 원상복귀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채반에 나오면 식히고 나면 바로 투입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또 한동안 뒀어요. 네, 이건 문제죠. 지금 생각해보니 흡사 가위손에 조니 대비 얼음 깎을 때의 손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는 12회 전까지 마지막 방어전을 겨우 지켜낸 복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끝나고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접시를 들고 제 앞에 쭉 줄을 섰습니다. 한 통에는 당면과 고기, 양파가 들어있었고 다른 한 팬에는 양파와 당근이 들어있었어요. 다들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며 점심을 받아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당면과 고기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양파, 당근 토핑을 얹지 않고 먹는군요. 아이들 16명과 선생님 2명. 저는 당분간 잡채는 먹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무사히 생일 파티 점심을 만나게 먹었습니다. 아, 2번, 3번 먹은 아이도 있었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네. 이게 최고죠. 뭐 결국 뿌듯한 거죠. 역시 간장 참기름 베이스의 음식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그 일이 벌써 3년 전이네요. 다 쓰고 나니 부끄럽네요. 다들 코로나 시국에 건강하시길 바래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 사실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 이게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는지는 본인만 아신 거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아이는 굉장히 좋아했겠네요. 그리고 어릴 때 먹어서 다행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에 뭐 저 일을 하러 온다거나 관광하러 온다. 그랬을 때 잡채를 먹어보면 기억이 안 날 거거든요. 그렇게 망한 것이었던 줄. 네. 저 어렸을 때 7살 때 외국에 있었었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다녔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만두를 빚어서 이런 식으로 돌린 적이 있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 나눠주고 남은 거를 딴 반 선생님한테 갖다 주자고 하면서 저랑 손잡고 복도를 가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7살 때. 진짜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평생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물론 7살은 아니니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함부로 평균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기껏해야 애들 이제 이런 트릿을 해주고 이래야 하는 부모님이 되었을 때 네.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많아봐야. 예, 잘할 리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들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독일의 아니오 씨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